자, 여러분, 오늘은 우리가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. 사실 우리 친구들이 현대시를 배울 때보다 고전시를 배울 때 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, 자, 보세요.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뭐 가보개혁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시를 현대시라고 합니다. 이 현대시는 주로 운율이 자유로운 자유시에 해당하고요. 그냥 몇 년대에 지어졌든 웬만하면 쭉 다 현대시라고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반대로 여러분, 고전시는 가보개혁 이전까지의 시를 고전시라고 하는데 이 고전시는 시대별로 다 갈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친구들이 좀 유의해야 될 건 뭐냐? 시대별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는 늘상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갈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이 작품은 그래서 무슨 갈래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다.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고전시 중에서도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. 시조. 자, 여러분, 시조라는 건 뭐냐? 첫 번째, 시조는 고려 말에 처음 만들어진 갈래를 우리가 시조라고 해요. 근데 고려 말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내내 성행했던 작품을 우리가 시조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요, 두 번째 특징인데, 시조는 정형시예요. 자, 여러분, 정형시가 뭐냐?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. 형식이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? 자, 우리 한번 몇 가지 나눠서 볼게요. 자, 형식이 총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시조는 뭐 선이 구부러지네. 그쵸? 자, 시조는 3장, 6구, 45자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. 근데 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적은 이유는 45자를 조금 넘칠 수는 있다. 그러나 많이 넘쳐서는 안 돼요. 자, 그럼 3장 6구 45자가 뭔가 볼게요. 한번 쌤이 예를 들 건데요. 이렇게 뚱뚱뚱 이렇게 세 줄짜리 시인 거예요. 자, 우리 예시 잠깐만 볼게요. 한거 18곡이 가장 대표적인 시조 중에 하나인데요. 한 줄, 두 줄, 세 줄. 보이죠? 이렇게 보통 시조가 세 줄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시조에서는 이거를 줄이라고 하지 않고 금방 우리가 적은 것처럼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총 한 장, 두 장, 세 장, 총 3장이 되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있는 걸 처음 초자 써서 초장이라고 하고, 가운데 있는 걸 중장이라고 하고요. 끝에 있는 걸 끝종자 써서 종장이라고 해요. 자, 근데 시조는요, 보통 한 줄을 사음보, 즉 네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다라고 해요. 자, 예를 들면요,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자, 한 덩어리, 두 덩어리, 너무 크게 잡았죠? 한 덩어리, 두 덩어리, 세 덩어리, 네 덩어리 이런 식으로. 이걸 우리가 사음보라고 합니다. 심지어는 글자 수도 세 글자, 네 글자, 네 글자, 네 글자를 웬만하면은 지키고 있어요. 그런 걸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해요. 자, 음수율은 뭐냐? 글자 음절의 숫자까지 세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해요. 자, 한마디로 시조는요, 네 덩어리면은 세 글자, 네 글자, 네 글자, 네 글자 이런 것까지 거의 다 맞춘다라는 거죠. 형식이 엄청 빡빡하죠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. 종장의 첫 음보는요. 아, 종장의 첫 음보면 어디야? 그렇지. 자, 여기 마지막 줄에 첫 번째 덩어리, 여길 말하는 거예요. 여기는요, 늘 삼음절. 삼음절은 세 글자라는 뜻이죠. 즉, 여기는 항상 세 글자를 맞춰줘야만 하는 정말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. 이거를 안 맞추면 시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여러분, 친구들이, 다른 건 다 알겠는데, 그럼 육구는 뭐예요? 라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자, 여러분, 이 육구라는 건 뭐냐? 이 구는 사실 문법 용어예요. 자, 이 구라는 건요, 두 덩어리를 합쳐서 하나의 구라고 해요. 그럼 여기도 두 덩어리 합쳐서 하나의 구겠죠? 그럼 우리는 한 장에 두 구가 있어요. 마찬가지겠죠? 마찬가지겠죠? 다 합했더니 몇 구가 돼요? 그렇지. 6구가 되네요. 그래서 이게 6구입니다.
이게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면 돼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지키고 있는 시조들이 있네. 그런 걸 우리가 평시조라고 합니다. 평시조, 평이한 시조라는 거예요. 즉, 평이한 시조는 여러분,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만들어졌을까? 아니면 처음 시조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까요? 그쵸. 평시조는 시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평범한 틀을 가지고 있는 시조라는 거야. 자, 그래서 따라서 시기적으로, 뭐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정도에는 평범한 시조가 있었겠구나. 자, 여러분 두 번째. 새로운 갈래가 만들어졌을 때, 이런 갈래가 있어? 하고 바로 따라서 쓸 수 있는 계층은 공부를 많이 한 계층일까? 그렇지 않은 계층일까? 그쵸.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갈래가 나와도, 쉽노 하고 바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즉, 양반, 사대부 계층이 주로 썼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에 참여했겠네요. 세 번째. 그럼 여러분, 내가 글을 쓰면 나의 관심사가 반영될 거 아니야. 그쵸? 그럼 양반이 글을 쓰면 양반의 관심사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. 그 당시 양반들의 관심사 뭐야? 맨날 첫날 2, 3대 성리학 공부하죠? 성리학 즉 유교죠. 혹은 자연에서 좋다 이런 거 하는 게 양반 사대부였죠. 즉 양반들이 관심 있는 소재는 이런 소재겠네요. 근데 여러분 양반은 맨날 첫날 공부한 사람이니까 형식을 지키는 걸 잘한단 말이죠. 저런 것들을 다 잘 지켜. 왜?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. 이게 평시조예요.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요. 시간이 흘러서 한글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모든 계층에 보급이 된 거예요. 자, 그때쯤 되면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 정도가 됐겠죠. 이제 조선 후기쯤 되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. 누구까지도. 그렇지. 평민과 부녀자 계층까지도. 부녀자는 여러분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런 계층도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야. 근데 여러분, 이들은요, 태어나기를 네가 천하게 태어났으니 끝까지 천하게 죽어야 된다. 이러는데 성리학이나 유교가 좋겠어? 그쵸, 별로죠. 즉, 이 사람들은 피지배 계층인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. 사회 비판을 하고요. 혹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농사일이 힘들다.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.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여러분, 평민이라고 사랑을 못해. 그치? 사랑하면 이별하겠죠?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. 그쵸? 사랑할 때마다 결혼하면 결혼 몇 번 할 건데. 자, 사랑을 여러 번 하고 또 이별을 여러 번 하고 이런 것들이 담기겠죠. 자,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,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. 그쵸? 공부가 전업이 아니잖아.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니까 양반에 비해서는 글을 좀 적게 쓴 사람들이잖아요. 형식을 지키는 게 어려워, 쉬워?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조금씩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. 주로 어디가 변화되냐면요. 초장이나 중장을요. 굉장히 길게 써요. 길 장자, 형태할 때 형자, 될 화자예요. 그래서 초장과 중장이 길어진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예요. 사설시조. 그래서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쓰인 시대부터 계층부터 내용까지 모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자, 근데 평시조 말고 또 비슷한 느낌으로 뭐가 있냐? 연시조라는 게 있어요. 연시조. 자, 연시조는 뭐냐면요, 여러분. 말 그대로 여러 연이 묶어져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게 연시조예요. 즉, 연시조는요,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연이 묶인 작품이에요.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. 원래 시조들은 제목이 없어요. 자, 위에서 봤던 평시조가 됐든 사설시조가 됐든 얘네는 제목이 따로 없어요. 근데 연시조는 하나의 제목이 붙어 있다라고 했죠. 즉 제목 하나 아래 여러 연이 묶여서
통일성 있게 전개되는 게 연시조예요. 그럼 생각해 봐요, 여러분. 연시조가 제목 하나에 여러 연이 막 붙어 있으려면 내용이 많고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겠죠. 따라서 연시도도 보통 사대부 계층이 창작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여러분 이게 시조의 기본 뼈대입니다. 여러분 시조는요,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했죠? 따라서 외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 있다라는 거. 반대로 여러분 현대시, 자유시는요, 내재율이에요. 안에 들어있는 운율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 줘야겠죠. 그래서 내신에서 시조가 출제된다라는 거는 이런 특징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정리 잘 한번 해봅시다.